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반장만 열렸던 간밤 미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미 전기차주는 일제히 상승이 나왔죠. 테슬라는 7%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2분기 사상 최대의 인도량을 기록했던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17% 급등, 예상치를 상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외에도 루시드그룹이라던가 샤오펑, 니오 같은 전기차주들 모두 상승이 나왔던 미국 시장이었고요. 거기다가 6월 제조업 PMI 기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채 2년 그리고 10년 만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1981년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미 증시를 좀 바라보는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또 감산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WTI 원유 선물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표정을 지어줬죠. 코스피가 1.49%, 코스닥이 2.42% 상승 마감을 했던 전일 우리 증시였는데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들이 재개가 되면서 그 종목들은 또 한 번 하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굉장히 표정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일단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 0.4% 상승이 나오면서 2612.96포인트, 오늘 2610포인트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먼저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0.68% 상승으로 거의 900포인트 선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95.30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미국 시장을 좀 불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장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어제 우리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저희가 장 전에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연속 사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이 연속 많이 사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외국인들의 최대 4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JVM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VM 같은 경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약을 제조하는 업체는 약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 장비, 의료 기기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약품의 자동 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수요가 많아졌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약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가중이 됐던 상황에서 이 JVM의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런 그 수요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쪽으로의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해외 쪽도 의료 재정 부담 축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어서 이 복약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상승 정책 수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자동 조제 의약품의 이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 JVM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거의 60개국 가까이 지금 지역을 지금 확대 중이죠. 지금 60개국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국가에 대한 그 부분 다변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JVM의 해외 쪽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JVM의 목표 주가는 최대 좀 4만 원 이상까지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JVM의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 P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초반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50% 올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분위기 좋다. JVM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명신산업인데요. 명신산업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이 자동차 부품 업체, 특히 차체 쪽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명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고객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고객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2차 협력 업체죠. 그러니까 2차 협력 업체라는 부분은 다른 1차 이 협력 업체한테 명신산업이 이 부품이나 조립화 납품하면서 1차 이 기업이 이제 현대 이 차 그룹에 납품을 하는데, 하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현대 기아차 매출이 30% 미만이고요. 지금 다른 글로벌 전방차 기업들한테 1차 업체로서 납품하는 게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어떤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을 겨냥한 그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이 명신산업의 핫스태핑 공법이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 쪽에서 핫스태핑 부품을 독점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명신산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억 원 충분히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작년도 괜찮았는데 이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8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쪽에서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 기아차 쪽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상승 속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투트랙으로의 시적 상승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 때 미국 텍사스 공장이 가동이 됐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신산업, 기관의 수급과 함께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JVM 그리고 명신산업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 형성을 해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표정 이어나가고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인데, 전일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좀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1.48%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의 이 복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들 탄력받을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전일장에선 기아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0.45%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만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는 오늘도 2% 가까운 상승폭 만들어내주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까지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출발,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3.61%, 에코프로 2.75% 상승 나오면서 오늘 93만 원대에서 무려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물론 반장만 열리긴 했습니다만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라던가 장단기 금리차라던가 우리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볼 만한 요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과연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고민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원달러 환율은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양시장 출발을 했는데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식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앞서서 0.03% 하락에서 0.07%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눈치 보면서 오늘 초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2603.53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15%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890.58포인트로 890선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아주 큰 상승폭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켰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 먼저 종목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황입니다.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5%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증시 8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갈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수출 규제를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물론 미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나온 수출 규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반도체주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0.09% 하락 흐름 보이면서 일단 현재는 움직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이 엔비디아 상반기 동안 무려 190%가량의 상승폭을 만들어줬던 엔비디아의 HBM3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26%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1.22%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계속해서 이 상승 가도를 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의 전망과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넘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특히 대형주 단의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오늘 1.04%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LG화학도 0.72%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오늘 1.22% 여전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맥스라던가 한국콜마라던가 화장품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2차 전지 반도체 우리가 물론 주목을 해야겠으나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유망 섹터가 아닌가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함께 주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0.68%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보합권 내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장에 상승이 나왔던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금융주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안도감이 반영된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금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종목 더 살펴보게 된다면 하이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브 오늘 1.07%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탄탄한 실적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2분기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종목, 실적 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하이브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 오늘 좀 눈치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닥 보시면 전일장 상승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면서 90만 원대를 뚫고 올라섰던 에코프로 오늘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93만 원까지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1.33%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전일장에서 90만 원 선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는 과정에서 그 시선이 대신에 에코프로 BM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전일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아주 크게 상승이 또 나와줬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와 관련해서 LNF도 오늘 함께 1.2%까지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는 전일장에 비해서는 좀 식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전일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행 로봇에 대한 승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역시 좀 표정 엇갈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락문화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하이브가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1.29%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권에서 SM은 0.47%까지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는 0.2%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일장에서 뜨거웠던 섹터들이 좀 식어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코스닥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좀 종목별로 이슈를 체크하고 또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시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개장하고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오늘 장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코스피 221억 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1258억 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양 시장에서 벌써 1,500억 지금 8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1,500억을 팔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는 많이 샀습니다만 오늘 1,236계약 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순 매수를 보면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 334억 여기만 좀 사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면 코스닥 쪽은 프로그램 순 매도가 상위 2개 주식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00억 순 매도 그리고 에코프로 408억 프로그램 순 매도 그래서 여기 두 종목만 프로그램으로 600억가량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장초반에 약간 지금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장님,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거 그 객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반응한다는 것보다도 좀 아쉬운 분들도 많으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보유 관점은 좀 어느 정도의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도 그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오버슈팅한 느낌은 좀 많이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때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연초에 리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떨어졌던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감은 좀 많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급적인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도 전환사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오버슈팅한 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 관점보다도 이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할 매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정도로 이제 하고요. 오늘 보니까 기아,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상승 분위기인데 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대차 고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로 부상할지 아니면은 이 차익에 더 노출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하지만 이제 두부 후자 이 가능성일 때 지금 현재 가장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역시 실적이 나오는 이 업종은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 기아가 가장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확실한 어떤 실적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이 좀 예상이 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기차만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 다음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 글로벌 이 전방차 기업은 기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좋았죠. 현대차, 기아. 이 부분이 그대로 2분기 때도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확실한 실적주로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어떤 생각만큼 주가는 많이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정책 말씀을 드리지만은 초에 봤을 때 전기차 비중이 높아졌을 때 지금 현재는 마진이 많이 남죠.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도 이 내연기관차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이 고부가 어떤 그 차량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쪽에서 현대차, 기아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발휘될 가능성이 충분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형주 중에서 참는다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다도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수 관점을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IT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되겠지만은 실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게 바로 이제 이 자동차 업종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차장님,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좀 더위가 찾아오기도 한 상황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오면서 훈풍이 깃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력 인프라 쪽 오늘도 일부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차장님은 혹시 어떤 종목 탑픽주를 좀 꼽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H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절적인 어떤 특수라고 좀 모멘텀을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나 다른 우리나라 전력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북미랑 유럽 쪽에서의 실적이 그 수주가 더욱더 나와주고 있죠. 특히 이제 전력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이 아니죠. 어떤 새로운 제품에 있어서 교체 주기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역시 지금 2차 전지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이나 어떤 중국 간의 그런 관계,
또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신재생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모멘텀이 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과 기기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몇 년간은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더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미 쪽의 송대전 기기 쪽도 시장 호황이지만 진짜 중동 지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 쪽에서는 저는 이 건설 기계 쪽과 같이 묶어서 좀 관심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전력 인프라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국내의 어떤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역량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쪽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이성욱 차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1% 상승으로 2,605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강하게 움직이면서 89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는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순매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개인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순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개장 시황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제 우리 시장 정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좀 의미를 둬도 될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고점을 뚫어주게 되면서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죠. 오늘 뭐 약간의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력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의 숏스퀴즈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100만 원대 이상도 지금은 뭐 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에서의 또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 좀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 일부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장에서도 상당히 무난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일단은 그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기조들이 지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뭐 지금 FOMC라든지 이제 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서 크게 무너질 만한 요인이 지금 딱히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일부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강력하게 이제 상승력이 나온 쪽에서의 차익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HBM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뭐 2차 전지 쪽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지금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100만 원을 터치를 해줄까요? 자, 이 부분 일단 오늘 시장에선 상당히 조심스럽게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일장에서는 물론 에코프로가 날아오르면서 또 한 번 날아주면서 91만 원 선까지도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을 어쨌거나 소폭이나마 이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HBM3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양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들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코스피 먼저 화면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있고요. 동일산업과 셀트리온까지 5개 종목 코스피 개장 특징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동일금속, 셀트리온 헬스케어, 큐렉소, 파라다이스, 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코스피에서는 동일산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동일금속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저희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포착됐던 5개 종목들 현재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41%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 기아가 오늘은 1% 넘게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LG전자 3.38%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동일산업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동일산업 이 종목은 저희가 좀 특히 더 이야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55% 거의 하한가까지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0.46%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이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기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에 눌림 현상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보시면서 이제 1차 밸류단에 있는 벤더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하량이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서도 늘어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지역에서의 이런 자동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화신이라든지 이런 1차 벤더에서의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자동차 출하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친환경적인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전환에 따른 기대감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분기 때는 이제 주요 완성차들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Q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훈풍이 이제 후발 이런 밴더들에게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단연 그런 기대감을 끌어주는 게 현대 기아고 사실상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때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자동차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더 많이 늘어났었던 전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작년부터 자동차가 과연 팔릴까라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침체가 오더라도 일단 자동차의 소비는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완성차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 번에 이런 기세들을 좀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정배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좀 고가 패턴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고점 부분인 10만 원까지는 상방 열어놓고 일단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1분기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고가 랠리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 오늘 특징주 중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동차 출하량 늘고 있고요. 1분기 좋았던 실적 2분기에도 역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제는 부품주들에까지도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만큼 실적이 끈끈하게 그리고 강하게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매력적인 움직임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그중에서도 동일산업 이야기를 저희가 또 추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방직, 동일산업, 박림, 동일금속까지 전일장에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던 데 이어서 거래 재개 후에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5개 종목이었죠. 저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2%,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2.9% 상승, 큐렉소는 오늘도 상승 이어가면서 2만 원 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1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꿈비가 오늘 17%, 그리고 동일금속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어제부터 재개가 된 종목인데 역시 20%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표정 좋은 종목들과 안 좋은 종목들이 섞여 있는 특징주의 모습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슬슬 분할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보험 등재 관련된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미 스터디가 좀 다 돼 있으시겠지만 일단 뭐 빅3 PBM 회사들이죠. 그 부분에서 일부이고 뭐 전체 캐파로 봤을 때 한 6에서 7%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과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매수 적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옵틱에서도 이제 공보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좀 캐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허즈마, 투룩시마, 램시마 이 맞자가 붙는 이런 신약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데 기존 오리지널 신약 대비 한 5% 할인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캐파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부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성과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SC 관련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라인업들, 그리고 향후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본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120선까지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 라인 부분이죠. 한 59,000원 부분까지는 좀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뭐 지금 이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추이를 보시다가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플라이마의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를 보면 좀 100일선까지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은 좀 적은 편이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물량을 좀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라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 특징주로 기아 이야기를 해봤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2개 종목 모두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 과연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마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더욱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시는지 귀 쫑긋 열고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상승 가도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코스메카 코리아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좀 52주 신고가 종목군들 좀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제 후발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보실 때는 이제 잉글로드랩이라는 회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차트의 채널링이 상당히 높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대표적으로 ODM, OEM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엄청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건설기기, 뭐 이런 화장품 쪽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주력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법인 모두 다 이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의 잉글로드랩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고 그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류라든지 이런 소비 패턴을 보시게 되면 재고량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 패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의류 쪽에서의 52주 신고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조금 이런 화장품 쪽에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고객사들의 발주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일본 쪽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북미라든지 일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북미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추후에 일본 쪽에서의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DM 쪽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와 함께 봐야 할 종목 잉글로드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3,500원 라인부터 이제 25,000원까지 이제 5일선 약간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번 주치율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ODM, OEM 업체들이 이제 특히나 중국발 이슈에서 굉장히 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좀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왔었던 첫 스타트 라인 부분이기도 해서 또 분봉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여서 21,000원을 좀 중요한 자리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뭐 일본이라던가 북미라던가 좀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보면서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 최근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류 쪽을 봐도 소비 패턴이 이제 소비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나아지고 있는 국면 속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특히 최근에 일본 쪽에서 좋은 모습,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여쭤본 김에 잉글로드랩도 저희가 가격 전략을 살짝 들어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21,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잉글로드랩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도 현재가부터 이제 8,9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목표가 11,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그루드랩 현재 보시면 9,2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한 8,900원대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야기하다가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덤으로 들었네요. 인그루드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이어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현재 흐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네요. 2.8%가량 상승 나와주면서 1,36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씩 더 잘 나와주고 있네요. 자, 성우하이텍 저희가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기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제한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EV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현대기아 그룹주들의 이제 세계적인 좀 점유율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대와 기아의 이제 범퍼 레일이라든지 보급형 친환경 차량 BSA를 조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Q단의 증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 쪽에서 이제 북미 지역에 공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적인 이제 친환경적인 이 공장들을 또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주 기조도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 인도 지역에서의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런 폭발적인 또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에서의 좀 발맞춤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특히나 부품주들이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저는 뭐 성화이팅이라든지 세종공업 그리고 현대공업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자동차 출하량 증가, Q단의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주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화하이텍 같은 경우도 실적 베이스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라는 점, 그리고 독점적인 물품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오늘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앞서 기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이야기 저희가 했었죠. 부품주도 놓치고 갈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 역시 해주셨는데, 성우하이텍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우하이텍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밴드는 9,500원에서 10,000원 잡았고요. 목표가는 1초로 12,000원 보고 있는데 만약에 Q단에서의 엄청난 성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14,000원까지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8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 오늘도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도 역시 따라가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성우하이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 8,8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저희가 1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지금 뭐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따라가바로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성우하이텍까지 따라가바로 종목으로 저희가 두 종목 챙겨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11% 강보합권 움직임 여전히 보여주면서 2,60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강합니다. 0.53%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89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코프로가 다시 91만 원 선 위쪽으로 올라탔고요.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훨씬 더 잘 가고 있습니다. 11%가량의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개인 매수세만 양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